1위의 주인공은 민주당 신임 대표 정청래 대표입니다. 어제 저희가요,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한 현충원 참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보통 신임 대표가 뽑히면 국회의장 혹은 야당 대표들 예방하고 난도 오가고 이런 게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달랐습니다. 윤호개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찬타인이 반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고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게 없죠. 내란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깜이다. 겸손하고 좀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자신이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개조해야 될 친구예요. 예. 예? 이런 친구를 갖다 민주당이 네. 지금 대표를 만들어 놨으니 대표가 제가 볼 돼도 때는 보세요. 되게 제일 압도적으로 된 골머리 거죠. 아파할 사람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제일 골머리 아파할 겁니다. 이도학 의원님, 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 앞으로도 안 만날 계획인 겁니까?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계속 안 만나지는 않겠죠. 예, 전 만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처음에는 이 야당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송원석 이 비대위원장께서 이 너무 소인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고 이 선거의 결과가 나왔을 때 겨우 그때서야 한번 야당 대표를 만나는 예.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어떤 포갑, 압력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정당에서 배출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용산 금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말 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돌아볼 지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예. 어쨌든 헌법 바깥으로 나갔고 헌법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돌아오질 않고 보통은 대통령이 파면된 바로 그날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사죄를 하고 더 이상 헌법을 어기지 않겠다 예. 이렇게 선언도 하고 해야지 그나마 기회를 줄까 말까인데 지금까지도 다시 윤석열을 외치고 있고 윤어게인당, 구구 아스팔트당 이 선거는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거대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골머리는 썩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도학 의원의 논평을 존중하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정권을 다시 교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단순 비교. 윤석열 정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것보다는 정청래 대표는 반성 없이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안 만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정치 시그널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제일 골머리 아파할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전국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6.4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체를 아우러 나가는 그리고 이 여당은요.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역할, 예.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의 지금 어떤 근본적인 관계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마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처럼 돋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야당을 못 만날 이유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통큰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본인만의 지금 정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도 하듯이 계속 뉴스를 생산해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대통령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리고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강성적인 정책들을 지금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주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결국 이제 정청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보수정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당대표 예방은 당분간은 안 할 것 같고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의 몸도 아니고 당대표라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제가 그냥 자진납세라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을 지금 비공개로 할까요? 예. 네. 근데 제가 조국 대표님 면회는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진 변호사 왜 웃으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요? 글쎄 어쨌든 저 지금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게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예. 비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공개하지 않은 게 그게 조국 전 대표를 면회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공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전 저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8.15에 그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면이 된다면 거기에 일정 정도 내 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예.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이래도 나는 좋고 저래도 나는 좋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글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김진욱 대변인.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윤리특위를 여야 6대6 동수로 하자는 거를 일단 좀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당 원내대표가 이미 다 합의해 놓은 걸 뒤집는다. 글쎄요, 당내 반발은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저 합의를 사실은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겁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1년 2개월 만에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 그러게요. 사실 저 합의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이 지금 윤리특위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식물 특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윤리특위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이제 여야라는 개념으로만 놓고 제1당과 2당에서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저 윤리특위가 예전에도 저런 형식으로 구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그 윤리특위에서 의원의 징계를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특위의 위원장은 그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예.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7대6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고요. 예.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의 윤리특위를 이 특위의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초강성 여당 대표의 파장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